최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목은 대한민국 국호에 담긴 개천정신.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거기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사실 이거를 제대로 가르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 국호에 우리의 건국정신이 담겨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베트남에 몇 번 갔는데 호치민에 가면 전쟁 박물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도 베트남 전쟁하고는 무관한 나라입니다. 그 전쟁 박물관에 제가 2번을 갔었어요. 2번을 갔는데 거기에 가면 이런 그 전시실이 있습니다. 혹시 딱 보시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종군 기자들의 희생을 기념하는 전시실입니다. 예. 이 베트남 전쟁, 인도 차이나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쭉 전시를 해놨어요. 여기는 각국의 기자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그들이 썼던 타이프,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 왼쪽에 보이는 거는 아르헨티나 기자가 썼던 타이프입니다. 타자기. 그리고 오른쪽은 일본인 종군 기자, 1972년에 파견됐다가 1년 만에 사망합니다. 그 기자가 썼던 사진기인데 요 총알이 박혀 있어요. 이 카메라를 통해서 목숨을 건졌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1년 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 기자가, 사진 기자가 이걸 찍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역사 얘기를 하는데 왜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냐면 사실은 역사라는 것은 기록입니다. 기록을 통한 기억, 이것이 가장 근본인데 오래된 역사는 그 기록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외 언론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한 줄 한 줄의 기사가 이게 역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이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30분이니까 말씀을 좀 빨리 드리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쓰면서 질문에 부닥쳤어요. 과연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서 막혀서 글이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1980년 5.18 민주혁명에서 그 기록을 남긴 그 사람의 기록을 보면서 문득 질문을 바꿔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야,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하고 현재가 과거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꿔야겠구나.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 일필휘지로 그 소설을 써나갈 수 있었다. 결국은 최근에 많이 인용이 됐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보면 정말로 인간이야말로 가장 참혹한 존재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까 그 베트남 전쟁에서 가면 고엽제를 써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그 기형아가 된 사람들이 숱한 전시가 돼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젊은 고등학생이 자기의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찾아왔는데도 가지 않고 결국은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간의 존엄성 또한 거기서 발견하거든요. 그 지금 얘기했듯이 인간의 참혹과 존엄 사이의 두 벼랑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답을 찾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구할 것인가? 결국 우리는 역사 속에서 지나간 지혜 속에서 우리는 앞에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재외동포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한류의 열풍일 겁니다. 한류의 열풍에 지금 중심에 서 있는 건 바로 제가 보여드린 이 이미지예요. 아시죠? 뭡니까? 캐대언, K-pop 데몬 헌터스. 예, 이 캐대언의 주제곡이 골든이라는 노래인데 이 골든이라는 곡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가사가 I was a ghost, I was alone. 나는 투명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작곡을 한 친구도 그렇고 이 영화를 만든 감독도 그렇고 재외동포예요. 재외동포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결국은 정체성의 문제예요. I was a ghost는 나는 무슨 유령이다 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투명인간. 내가 여기에 속하는지 여기 속하는지를 모르는
정체성의 불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의 심정, 바로 자신의 그 상황을 가사로 첫 가사로 적은 거죠. 바로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이야기로 만들어냈을 때 전 세계인 누구도 국적과 인종과 계층을 초월해가지고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캐리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럼 과연 우리 한국인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제가 참 그렇게 깊은 인연은 없지만 역사 운동을 같이 하는 분으로서 좀 뵀던 분이 이민하 교수입니다. 우리나라 벤처 창업의 1호예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카이스트 교수를 하다가 이분도 역사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라시안 네트워크라는 그런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2019년에 과로로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제가 공감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4, 5년 전부터 이 얘기를 떠들고 다녔어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에 패스트 팔로워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모델이 있었어요. 저걸 보고 쫓아가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근면과 성실만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갔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산업화와 민주화와 지금은 선진화까지 이룬 나라가 됐어요. OECD 국가를 넘어서 가지고 소위 말하는 5030 클럽의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규모를 갖추고 수준을 갖춘 나라가 된 거죠. 5천만, 3만 달러 이상의 나라가 됐어요. 200개국 중에서 단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될 것이냐? 최근에 뭐 여러 정치인들도 쓰더라고요. 퍼스트 무버예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의 길이 된다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이 지금 서 있는 위치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나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한민국 건국 논란이에요. 전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정치 얘기는 사실은 너무 수준이 떨어져요. 역사학자 입장에서 보면. 왜?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습니까? 아니면 1919년에 건국됐습니까? 어디에 찬성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5대 국경절이 있어요. 그 5대 국경절의 가장 중요한 국경절 중에 하나가 바로 10월 3일 지금 10월 달에 들어있는 10월 3일 개천절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건국 기념일입니다. 아닌가요? 맞아요. 개천절이 건국 기념일이에요. 그런데 3.1절, 8.15 광복절 대통령이 나가서 기념사 하죠. 축사하죠. 개천절날 누가 나갑니까?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개천절에는 국무총리가 나가서 대독을 해요. 이게 바로 우리 정치권의 역사 인식이다. 전 세계 어디도 갖고 있지 않은 5,000년의 장구한 건국 기념절을 갖고 있는데 왜 그걸 우리가 국민을 다 함께 단합시키는 그런 축제일로 왜 승화를 못 시키냐는 얘기죠. 단순히 하루 노는 휴가 그게 아니에요. 공휴일이 아닙니다. 개천절이야말로 가을이죠. 가장 놀기 좋은 계절이에요. 지금 재외동포들도 10월달에 거의 다 들어오시잖아요. 왜? 좋잖아요. 먹고 놀기 좋은 계절. 예? 전 세계 누구도 와도 대한민국의 이 가을 계절을 즐길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건국기념절이 개천절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왜 승화를 못 시킵니까? 전 국민을 하나로 단합시키고 전 세계 한류 팬들을 다 10월달 한국 방문해 계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다가 10월 9일 한글날 10월 3일부터 9일까지는 개천 주간으로 해가지고 온 국민이 다 단합하는 그런 날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재외동포 언론인들이 이거를 좀 목소리를 내주십사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정치권에서 이거 싸우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왜? 대한민국 국보가 1919년에 처음 나왔습니까? 48년에 처음 나왔습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1897년 고종실록 고종 34년 10월 11일 쪽에 보십시오. 대한이라는 국호는 서기로 1897년에 처음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1897년입니다. 20세기 딱 3년 전 이렇게 하면 외우기 쉽겠죠. 여기에 보면
고종이 얘기하죠. 정사를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마땅히 국호를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신하들하고 딱 의견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나라는 곧 사만의 땅인데 북초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됐다. 지금 국호를 대한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저 대한이라는 이름은 왜 등장합니까? 바로 우리는 사만의 땅에서 역사를 이어온 사만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장님이 워낙 예전에도 만나 뵙고 말씀 나누면 역사에 대해서 해박하셔가지고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는 이 사만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하세요? 사만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뭐가 사만인지? 네, 그게 어디 있었습니까? 한반도 어디요? 남쪽. 안주를 사는 남. 예. 자, 보십시오. 그러면 자, 여기 분명히 고종은 사만의 땅이기 때문에 북초, 이성계가 북초에 조선을 열 때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국호를 대한으로 바꿔도 된다고 했는데, 이 사만이 1897년에 했는데,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지금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중에 제가 2종만 가져왔어요. 8종 다 그렇습니다. 사만하면 한반도 남부의 한강이라면 마한지란 변환으로 가르쳐요. 다 이렇게 배우셨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종이 조선을 다스릴 때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가르쳐요. 10월 13일 날 기사에 보면 고종이 무슨 얘기를 했냐? 자, 밑에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땅의 넓이가 사천리가 되어 통일의 대업을 이루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 가사에는 삼천리 화려광상하죠? 우리가 언제부터 삼천리입니까? 우리는 삼천리였던 적이 없어요. 대한제국 시절에도 사천리입니다. 그럼 이거를 뭘로 확인시켜 드릴까요? 제가 지도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지금 왼편에 있는 당빌 지도, 오른편에 있는 일본에서 만든 지도, 1876년 만들고 1737년에 만든 거예요. 저 당빌 지도는 문재인 정권 때 스페인 방문했을 때 거기서 국립도서 왕실 도서관에서 저걸 공개를 해가지고, 저 프랑스의 당빌 지리학자가 만든 당빌 지도에 보면, 예? 여기 오른쪽에 독도가 그려져 있다고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어요. 근데 왜 거기만 봅니까? 그럼 밑에 보면 대마도도 우리 땅으로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언론인이라면 이 지도가 나왔을 때 거기만 볼 것이 아니라 북쪽을 보셨어야 돼요. 북쪽을 보면 지금 두만강 압록강이 국경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 주잖아요. 저게 중국의 청나라 시절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강희제 때 자기가 다스리는 통치 영역을 알고 싶어가지고 프랑스의 지질학자인 당빌에게 돈을 투여해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그린 지도예요. 거기에 조선이 붙어있는 나라니까 조선의 국경까지 그려졌는데, 지금 다 보시면 압록강 건너편으로 국경선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 일본이 1876년에 그린 지도도 똑같은 국경선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일본이 측량을 해서 그린 지도입니다. 그럼 저 지도를 보면 고종께서 사천리라는 얘기를 한 게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런 땅을 통치를 하고 있던 고종이 우리는 한강 이남에 마한지란 변환의 후예니까 나라 이름을 대한으로 한다.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요. 거기에서 얘기했던 사만은 바로 그 사만이 아닙니다. 그 사만이 만들어진 거는 조선 중기 때 한백견이라는 학자가 소위 남자랑 북자북의 그런 기자의 그 유학에 찌든 유학자들이 만들어낸 역사관 속에서 만들어진 허구의 사만이었어요. 본래 사만이라는 것은 독립운동가이면서도 역사가 했던 신채호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사만은 원래 남사만이 아니다. 한강이남에.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자, 신지비사라는 책을 언급을 해요. 신채호 선생이. 그런데 그 신지비사가 어디 있느냐? 막 뒤져봤더니 고려사라는 역사서에 등장합니다. 금위제라는 그런 인물을 다룬 열전에 쭉 등장을 하는데, 신지비사의 저울과 저울추와 저울접시에 비유하자면 저울대는 부소고 저울추는 오덕이고 저울접시는 백아광이다. 즉
고려는 옛 우리 선조들의 역사는 수도를 3개를 뒀다는 뜻이에요. 수도를 3군데 둬가지고 균형을 이룰 때 나라가 흥망했다. 그래서 고려도 개성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를 하나 더 둬야 된다. 왜? 서경은 있으니까. 남경을 하나 더 두자. 이 의견을 쫙 상소를 올리는 과정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신지비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신지비사의 원문을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원문이 안타깝게도 2줄밖에 전수가 안 되고 있어요. 고려사에. 그런데 이 환단곡이라는 책에 보면 이 원문이 전체가 전수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고려 말에 공민왕 시절에 국무총리를 했던 행천 이암이라는 분이 쓴 단군색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행천 이암이라는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단군조선은 천하를 사망으로 나누어 다스렸다는 이 기록이 나와요. 분통 사망. 그러니까 단군조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빨려서 얘기하는 고조선이라는 이 단군조선이 사만이라는 나라로 나누어 다스려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진안과 번안과 마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이 한강 이남의 진안, 번안, 마한이 아니라 원래는 한반도와 만주와 저 화북성, 산동성까지도 포함하는 여기에 사만이 있었다. 단군조선의 다른 이름이 사만이라는 거예요. 단군조선의 다른 이름이 사만이에요. 근데 이 원문이 바로 이렇게 환단고기에 쭉 등장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환인과 환웅 그 다음에 단군왕검이 대명 천명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쭉 여는데 여기에 보시면 진안이 준국중 나라의 가운데에서 딱 자리 잡고 있으면서 모한이 그 왼쪽에서 보좌를 하고 있고 번안이 그 남쪽에서 떠받치고 있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수미 균평의 머리와 꼬리가 균형을 이룰 때 흥방보 태평해가지고 조왕 79 주변의 나라들이 70개가 넘는 나라들이 단군조선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형국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원문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바로 진안번안 마한이 곧 고조선이고 단군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균형을 이룰 때 나라가 흥망해지는데 이 균형을 잃어버릴 때 바로 나라가 쇠퇴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고조선은 단군조선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결국은 2000년 말미에 이런 균형을 잃는 과정 속에서 문을 닫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신채호 선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진범마 사만이라는 것은 신채호 선생은 이렇게도 해석을 했어요. 결국은 수도가 3군데니까 그 수도 3군데를 각각 다스리는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만이라는 말은 삼왕이라는 말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왜? 우리가 징기스 칸 할 때 간 우리가 그 가야를 건국할 때 구간이 이렇게 떠받들잖아요. 구간 그럴 때 간이에요. 간 그게 간이고 칸이고 한이에요. 이게 다 왕, 대왕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삼조선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 사만. 그래서 결국은 이 대한이라는 국호는 사만이라는 그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이름인데 그 대한은 결국 뭐냐면 사만을 하나로 완벽하게 통일해가지고 하나의 한이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한은 결국은 단군조선을 잇는다는 그 의식이 역사의식이 바탕에 깔려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간단하게 드리고 지금 올해 안타깝게 돌아가신 윤내연 교수가 사실 80년대부터 이미 이 강단사학에서 주류사학의 그 잘못된 역사인식을 깨면서 홀로 고군분투를 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결국은 이런 역사관을 얘기했다고 해서 역사학자가 안기부에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합니다. 사실은. 왜 그런 역사관을 펴고 있냐. 그거 북한의 역사인식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분이 80년대부터 한 얘기가 뭐예요? 이거예요. 현재 통용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에서 위만이 준왕에게서 정권을 빼앗아 위만 조선을 건국해가지고 쭉 했다는 이 얘기는 잘못된 거다. 한반도와 만주를 아우르는 나라였다.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고조선의 지도를 이미 80년대부터 이렇게 주장하고 계셨어요. 한반도와 만주뿐만이 아니고 지금의 하북성 나나까지, 나나를 경계로 하는 북경 바로 위쪽에 있는 거기까지가 고조선의 서쪽 경계였다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분만의 주장일까? 자, 보세요. 한영우 교수라고 서울대 대표적인 역사학자였습니다. 이분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은퇴하고 난 뒤에 관악산 자락에서 개인 연구실을 열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얘기를 나눴어요. 다시 찾는 우리 역사에 보면 계속 학교에서 집필할 때 당시보다는 상당히 진보적인 역사관을 펴고 있는데 한번 나서셔가지고 저희들이 대한사랑이 국제학술문화제를 매년 하고 있어요. 제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 한번 나와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내가 지금 나가서 얘기하면 옛날 1986년에 이병도 선생이 고조선 단군왕검은 실제 있었던 분이다 하고 양심 고백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모든 제자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스승님이 노망나서 헛소리 한 거야. 나도 그 꼴 난다.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써낸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이 책을 많이 보게 해라. 내가 새로운 내 역사관이 나올 때마다 개정 증보를 해서 계속 할 테니까.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중간에 보십시오. 홍산문화가 발굴되고 나서 한반도의 선사문화와 비슷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발에만을 끼고 산동, 요서, 요동, 한반도 그리고 일본의 큐슈 지방까지 널리 퍼져 있는데 이 지역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어도 된다. 그것이 아사달 문화권이다. 저 얘기는 뭡니까? 결국 고조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반도 일부를 차지하고 있던 나라가 아니라 산동, 하북, 요소, 요동, 한반도, 큐슈까지 제가 지금 얘기한 데는 다 다녀왔어요. 제가 산동성, 하북성, 산서성, 요령성 여기를 30일을 돌았습니다. 제가 이따 뒤에 마지막 하나 유물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우리 역사가, 우리 뿌리 역사가 어떤 건지를 이렇게 밝히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역사학교는 꿈쩍도 안 합니다. 왜? 그들이 모든 인사권과 예산을 다 쥐고 있으니까. 자기들 밥그릇이니까. 그런데 역사학은 다른 학문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사기하고 직결되는 학문이에요. 나라의 미래하고 직결되는 학문이고 어떻게 여기에서 밥그릇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송호정 교수 2018년에 공영방송 EBS 교육방송에 나와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했습니다. 단군은 심하다. 이분이 교원대학교 교수였어요. 교원대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아세요? 국립대학이에요.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길러내는 국립대학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교수가 나와서 단군이 심하다. 자기가 고조선 박사 1호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서울대학교로 영전해서 갔어요.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역사학계가 우리의 사회가 이 정도예요. 지금 모든 교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단군왕검 이름 다 빠져 있어요. 대표적 유물 강화도 참성단 다 빠져 있습니다. 홍익인간 네 글자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죠? 교과서에 안 나와요. 역사학은 퇴보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선진국에 올라갔다고 자랑하면서도 역사학은 우리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고조선의 영토라고 해서 저 황토색 칠한데 저기만이 고조선의 영토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고조선의 대표적 유물인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이 한반도 남도 부지기수로 발견되고 요서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왜 거기는 고조선의 영토라고 안 적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슨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무슨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교과서에서 가르칠까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폐대원 때문에 아주 오픈런이 장난이 아닙니다. 왜? 굿즈 하나 살려고. 거기 가면 고대사 전시실에 이 영표가 있었어요. 그나마 저는 이거 가지고도 막 공격을 많이 했는데
고조선 BC 2333년부터 108년까지 연표가 써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딱 108년에 끝나고 요걸 잇는 게 낭낭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낭낭은 한나라 무제가 위만을 무너뜨리고 세운 한나라 식민지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 연표에 버젓이 들어와서 313년까지 400년간 우리 역사 연표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중국의 자손입니까? 그런데 부여, 동해, 옥저,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떻게 연결됐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 연표마저도 몇 개월의 리모델링을 거쳐서 올 2월 달에 없애버렸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고대사전 시절에 이제 이 연표도 없어요. 여러분, 저희 대한사랑이 1인 시위를 300일 가까이를 했었어요. 동북공정 전시 지우라고.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가르치냐면 단군조선은 심하고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 다음에 한나라 무제가 세운 한사군에 의해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중국의 식민지로 시작된 게 우리나라 역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한반도 남부는 가야가 곧 임나기 때문에 임나 일본부의 지배를 받았고, 결국은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로 시작한 게 우리 역사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역사계의 교육입니다. 제가 왜 목소리를 높이는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 아시죠? 다. 여기에는 김부식의 삼국사기하고 다르게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복원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조선기입니다. 고조선기. 여기에 보면 위서를 인용해가지고 내왕 이천제의 단군왕검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여들었는데 여고동시, 중국의 요나라 요임금하고 동시대다. 다 이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짧은 구절 속에. 그런데 왜 고조선을, 단군조선을 부정합니까? 왜 우리 기록에 이렇게 있는데 시기까지도 있고 장소도 있고 도읍지도 있고 나라 이름도 있고, 그리고 또 고기를 인용해서 쭉 나가요.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 환웅이 있어가지고 쭉 해가지고 홍익인간 이념을 가지고 신시 배달을 열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최강식 교수는 국박 관장을 했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단군 신화라고 하면 안 되고 환웅 신화라고 해야 된다. 왜? 437자 중에 단군에 대한 건 197자밖에 안 되고 환웅에 대한 게 오히려 240여 자로 더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단군 신화라고 할까요? 단군을 목을 치면 그 위는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게 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만들어진 역사 왜곡의 논리다. 자, 1942년 3.1절 23주년 기념식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상해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 해가지고 원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환국이 창립된 이래 단군, 부여, 사만, 삼국, 고려, 조선 및 대한민국을 거쳐서 5천년의 국가 주권은 한민족에 의해서 계승됐고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했다. 우리는 한 번도 나라를 잃은 적이 없다는 역사 인식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역사의 시작을 뭐라고 했습니까? 환국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 이전에 환인천재가 세운 환국, 이게 우리 역사의 뿌리다. 그런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뭐 9,000년이냐 5,000년이냐 이걸 넘어서 가지고 우리 역사의 맥을 놓고 보면 환국과 환인천재의 환국과 환웅천왕이 세운 신시 배달과 단군 왕검이 세운 조선,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역사의 뿌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북부여 고구려 이렇게 쭉 열국시대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제왕이라든지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그 단군 조선으로부터 결국 모든 나라들이 쭉 나왔다는 거, 이거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사료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되고, 우리 건국정신은 그런 홍익인간은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매듭을 짓게요. 홍익인간의 구체적인 이 실천 사상은 어디에서 왔냐면
환인할 때 환웅할 때 단군할 때 환단이라는 두 철학에서 온 거예요. 그 환단 철학을 가지고 온 건데, 환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환하다, 환한 광명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순우리말이에요. 이걸 한자로 그냥 차용한 것 뿐입니다. 이것을 이어가지고 이은 것이 배달, 닭달, 밝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배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늘의 광명, 땅의 광명, 이걸 이은 것이 나오는데, 유물 저 진안시에 가면 태안 밑에 대문구문화 유지가 있어요. 여기 가면 이런 유물이 발굴됐어요. 이 박물관에는 이 팔각 성형 채도, 그 다음에 여기 팽이형 토기에 아사달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이 신용화 교수는 이게 바로 산 위로 광명, 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이다. 이게 우리 민족의 족징이다. 다 중국에 하면 족징이라고 해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거는 태양입니다. 태양인데 가운데 네모를 뚫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태양이 비치는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각형이라는 건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은 하늘을 의미하고. 그래서 바로 밖에 이렇게 커다란 조형물까지 세워가지고 일출동방이요, 아사달 문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 역사 철학, 건국 정신은 결국 환단 한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이 한이라는 것은 결국 이건 넘어서고 5가지, 30여 가지의 뜻이 있지만 이 중에 5가지가 대표적인 뜻이다. 하나라는 뜻, 많다라는 뜻, 같다, 중앙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부정,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는 딱 얽매여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이 5가지 뜻이 다 통용되는 뜻이에요. 김상일 박사가 80년대부터 연구한 분이 한 얘기가. 그래서 결국은 이 행촌 이암 선생이 결국은 모든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선제지야.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대체 뭔지에 대해서 아는 거, 이게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라는 얘기를 설파했어요. 지금 우리 사회 4세 교육, 7세 교육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의대 가기로 해가지고,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문제를 또 짚었더라고요. 우리나라 강남 3구에 있는 애들이 의대에 50%를 간대요. 전국 고등학교에 1.3%밖에 안 되는데, 왜? 의대 가야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니까 4세, 7살 때도 의대 가려고 고시를 보고서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한다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병폐입니다. 역사 교육이 안 되니까. 이 우화량에서 발굴된 5,500년, 5,200년 전의 이 유물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석기 시대로 알고 있는 그 시대에 배달구, 환웅천왕의 배달구 시대 때 이 유물이 하나는 사람 크기, 하나는 55cm의 이 유물 크기를 보시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5,000년 전에 신석기 시대에 고도의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이게 우리 문화의 본질이었습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다 넘어서가지고 이 영성주의, 이게 바로 교육의 지표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강 작가의 이 말씀을 끝으로 매듭짓겠습니다. 한강 작가가 8살 때 주사랑원 갔다 오면서 비를, 소나기를 만났어요. 처마에 피했습니다. 맞은편에 비를 피하는 친구, 내 주변에 비를 피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가운데 나와 어깨를 맞대고 선 사람들과 건너편에 저 모든 사람들이 나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수많은 1인칭들을 경험했다. 여러분, 다름이라는 것은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는 또한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우리의 건국 정신에 담겨있는 철학이에요. 그게 바로 홍익인간의 사이간자가 뜻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이라는 것은 홍익, 크게 이롭게 한다는 게 뭘 크게 이롭게 하겠습니까? 배고픈 사람한테는 먹을 거 줘야 되겠죠. 학구, 공부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공부할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러나 좀 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홍익인간 정신이고 그 바탕이 된 환단 대한민국의 한의 철학이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